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수능 가채점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짜느라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쉬운 수능으로 비슷한 점수대에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고요. 또 동점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하향 안정 지원 추세가 좀 강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상위권 학과를 피해서 중위권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입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상대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지금 한참 졸업고사를 치르고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 수시에 합격했다거나 정시에 반영 비율이 적거나 없다는 그런 이유들로 졸업고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이유들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졸업고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숙문고 윤태영입니다. 예,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보면은 아까 김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말고사 기간임, 졸업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논술 및 대학별 고사들이 남아 있고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는 정시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분명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금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은 12월 7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현장에서 직접 해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안현근 선생님과 서울문일고등학교 교사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수험생 여러분과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입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상담 지금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수능 본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네. 걱정 많이 되시죠? 네. 네.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실 텐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지금 가채점한 결과로 저희가 수시 넣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수로 어떤 대학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께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사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특징에 맞게 지원 전략을 짜봤습니다.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6.57등급, 수학 4등급, 영어 6.45등급, 과학 4.64등급, 그래서 합이 평균이 5.21등급입니다. 네. 다음은 2015 수능 예상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A는 원점수 86점이고요. 예상 등급은 3등급입니다. 수학 B는 92점, 예상 등급 3등급이고요. 영어는 74점에 4등급, 생물원은 원점수 45점에 100분이 96점 해서 1등급이고요. 생물2는 원점수 35점에 예상 등급 3등급입니다. 네. 학생이 정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 가구는 인하대 생명공학과고요. 나군을 두 군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지원해야 되겠죠. 나군은 경희대 유전공학과고 또 나군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수시 지원대학을 보면 모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중앙대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특기자 전형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유전공학과,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화학부, 인하대 생명공학과를 전부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수능 점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 학생의 수능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우선 4개 영역의 원점수 단순 합계가 332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위 누적으로 대략 살펴봤을 때 24.6%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원점수를 기준으로 예상한 4개 영역 100분위 성적의 합은 313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475점이고요. 그래서 이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위는 한 상위 누적 23.5% 정도, 표준 점수는 한 23.1%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측이고요. 예. 이 정도. 그렇다면 학생은 표준 점수가 100분위보다 아주 근소한 차로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원점수 332점대 학생들이 각각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네. 수학 B와 과학 탐구는 그 같은 동 원점수 대 학생들보다 6점에서 7점 정도 유리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영어는 11점 정도 낮아서 학생은 수학 B와 탐구를 반영하는,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보면은 학생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A하고 AB형을 동시에 이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A형과 B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유리한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B형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몇 프로 부여하는지 그것도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능 가채점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표준 점수로 가장 유리한 조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을 반영하는 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준 점수로 봤을 때도 또 두 번째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0대 35대, 20대 25로 반영하는 대학이 좀 유리하고요. 백분위로 봤을 때에는 단연 국어, 수학, 과학을 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역별 조합을 봤을 때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와 건국대, 인하대입니다.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네. 우선 가군의 인하대 생명공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점수 지표는 표준과 백분위를 혼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수능을 100% 반영하고요. 국어 A, 수학 B, 영어하고 과학 두 과목을 20대 30대, 25대 25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경쟁률은 3.88대 1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성적이지만 49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반영 비율을 다 고려했을 때 475.4점이기 때문에 좀 다소 상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군을 보면요. 나군이 2개 있는데 첫 번째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 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6명을 모집하고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합쳐져서 점수 지표를 활용됩니다. 수능 100%를 반영하고 국어 A, 수학 B, 영어하고 과학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20대 30대, 30대 20의 반영 비율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쟁률은 4.5대 1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502점 가량으로 예측을 하는데 학생의 성적은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471.2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8점 정도 돼서 좀 과도하게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남아있는 나군의 그 희망대학을 분석해보면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유전공학과입니다. 2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표준과 백분위를 혼합해서 점수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고요. 국어 A, 수학 B, 영어하고 과학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20대 35대, 25대 2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전년도에 3.64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은 496점입니다. 학생의 성적이 473.6점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22.4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도한 상향 지원이 되겠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군의 희망대학은 좀 상향으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포인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4개 영역 중에서도 수학 B와 과학 중에서도 한 과목을 잘했습니다. 생물 1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수학하고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우선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많이 못 봤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과학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즉 세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과학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형 가산점이 높은 대학을 좀 생각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 점수대 아이들은 AB형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을 시험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B형 가산점에 좀 유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시 지원 포인트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원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공학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위주로 해서 좀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가구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26명을 모집하고요. 점수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1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10%하고 수능 90%, 그 다음에 국어 A, 수학 B,
영어하고 과학 두 과목을 각각 22%대 33, 22대 22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경쟁률은 2.79대 1이었는데요. 지원 가능 성적을 분석해보면 471점입니다. 자, 학생의 이 반영 비율을 근거로 해서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면 470.8점이고요. 차이는 0.2점 정도 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학생부가 10% 반영되긴 하는데, 물론 연대는 학생부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급간마다 반영하는 그 점수 차이가 0.25점입니다. 이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0.25점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토탈 5등급 정도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은 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나군입니다. 나군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좀 다소 상향이죠. 조금 상향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군 같은 경우에 상명대 생명과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1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점수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수능 100%로 모집하고 있고 수학 B에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AB 또 수학 AB 둘 다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하고 과학은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한테 조금 유리하죠. 한 과목이라서. 그래서 경쟁률은 3.76대 1이고요. 지원 가능한 성적이 473점이라고 했을 때 학생은 471.2점 정도 돼서 마이너스 1.8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지원 가능 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산출 지표를 다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 성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군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다군은 우리가 다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많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치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점수대가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지금 다군 같은 경우에도 생명환경학부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다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오래 생각을 했는데 아까워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반영하는데 영어 없이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학은 AB 형 반영하고 그다음 과학은 두 과목을 반영하고 국어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결국 353점 정도, 세 과목이니까 이제 353점이라는 가산 점수가 나오겠죠. 지원 가능 성적이. 근데 학생 성적은 366.3점입니다. 근데 이 353점을 우리가 우리 네 과목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470점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학생은 자기가 불리한 영어를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성적으로 올라서게 됐죠. 그래서 이 카드를 버리고 나면은 또 갈 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소 안정적인데 다군 지원하는 다군 배치하는 방법이랑은 약간 상체가 되지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같은 과목에 원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원주 캠퍼스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군에서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 원투 같은 경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탐구 과목 선택과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탐구 두 과목이요. 학생이 생물 1하고 생물 2를 했군요.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메일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요, 이번에 지금 생물 2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8번하고 14번 문항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는 틀린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만약에 그게 중복해서 맞는 걸로 답이 들어간다면 둘 다 맞아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등급이 지금 저희가 커트라인에서 거의 걸리다시피 한 3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등급이 좀 올라가서 2등급으로 좀 올라갈 수 있나 싶은 거예요. 이제 저희가 수시 본 거 중에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합의 6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보긴 봤습니다. 논술을요. 네. 보긴 봤는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나 싶어서요. 근데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네, 만약에 맞아요. 그 문항이 복수응답 처리가 되면 지금 예상 백분위도 보시면은 88%로 돼 있는데 한 문제가 더 맞게 되면은 등급이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종 판단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답 확인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받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어머니?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세 과목 추천한 데는 제가 사실 몰랐었거든요. 아, 네 네. 과목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세 과목도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걸 알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 가채점 점수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성적표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 세워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그리고 영어 미반영, 과학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B형 가산점이 높은 대학이고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 상향입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생명과학기술학부, 나군입니다. 상향에 해당합니다. 상명대 생명과학과, 다군입니다. 안정에 해당합니다.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